미수가 너 혹시 아직도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 무슨 말이야, 혜정아. 그의 눈썹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3월 초순의 오후 2시 혜정은 묵직한 김치통 2개를 양손에 들고 미숙의 빌라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3층 302호. 이 문 앞에 서본 게 벌써 몇 번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미숙이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는 특히 더욱 명절 전날 김치를 가져다 주고 여름엔 삼계탕 재료를 나눠 들고 왔고 겨울엔 귤 한 박스씩 계단 앞에 두고 갔습니다. 혜정의 나이 58. 남편 이철수와 결혼한 지 32해. 그리고 박미숙과 친구로 지낸 지 꼭 30해가 되는 해였습니다. 302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쪽에서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미숙의 딸. 올해 11살. 학원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신발을 신다 말고 고개를 들어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혜정은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애가 고개를 드는데 1초도 안 걸렸을 텐데 왜 그렇게 천천히 보였는지. 유나의 얼굴, 동그란 이마, 보조개 없는 입, 살짝 들린 코끝, 그리고 눈썹, 짙고 일자로 뻗어 있고 가운데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꺾이는. 혜정의 손에서 김치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계단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나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안쪽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누구야? 혜정은 무릎을 꿇고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혜정은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야. 혜정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미숙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혜정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작은 소파, 낮은 거실장, 유나의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2개. 미숙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머, 또 김치야? 지난번 것도 아직 남아있는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혜정도 웃었습니다. 많이 담갔어. 받아둬. 그 사이 유나는 학원 간다고 인사하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혜정은 유나가 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키, 걸음걸이, 어깨 너비, 그리고 다시 눈썹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핏줄은 눈썹에서 나온다. 철수 애비도 철수도 다 그 눈썹이야. 혜정은 차를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미숙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혜정 본인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30분쯤 있다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나 슈퍼 들렸다 가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혜정은 미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숙은 문가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본 그 얼굴.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정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23, 처음 회사에 들어가던 날. 혜정은 기획팀에
미숙은 총무팀에 같은 날 입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자리가 없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은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반대였고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첫날부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처음 저녁을 먹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때쯤엔 이미 서로의 집 주소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이 가장 자주 한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밥 먹자. 25세 혜정이 이철수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철수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눈빛이 강한 사람이다. 잘 봐. 혜정은 그게 칭찬인지 경고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26에 혜정이 결혼했고 미숙은 혼주석 옆에서 혜정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웨딩홀 화장실에서 둘이 마주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후로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연락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혜정이 처자일을 낳았을 때 미숙이 산후조리원으로 미역을 들고 왔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뜨개질로 만든 아기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어설픈 솜씨였지만 혜정은 그게 제일 예뻐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서랍 어딘가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이 결혼한 건 34이었습니다. 상대는 대전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2번인가 3번 같이 밥을 먹었지만 인상이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미숙은 웃고 있었지만 혜정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미숙이 이혼 소식을 전한 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나 이혼했어. 그냥 보고하는 거야. 혜정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미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맞지 않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으니까.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만큼만. 이혼하고 반년쯤 지나서 미숙이 혼자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혜정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말하지 않는 것은 혜정이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오랜 규칙이 있었으니까. 유나가 태어났고 혜정은 돌잔치에 갔습니다. 파란 드레스를 입은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귀엽고 포동포동한 아기였습니다. 눈썹은 그때도 있었겠지요. 혜정은 그때 그 눈썹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어도 몰랐을 겁니다. 버스가 혜정의 정거장을 지나쳤습니다. 혜정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한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려 걸어서 돌아오는 동안 혜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이철수와의 카카오톡 대화창. 마지막 메시지는 3일 전. 저녁 늦어. 먼저 자. 혜정은 스크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1달, 2달, 6달, 1년치 대화를 훑었습니다. 늦어. 먼저 자. 밥 먹었어. 응.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문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2년치, 3년치, 미숙이 이혼했다고 전화하던 그의 가을. 이철수의 메시지가
갑자기 뜸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졌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방 거래처가 새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3박 4일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장 때 전화를 했더니 미숙이 오늘 나도 출장이야. 내일 얘기해라고 했고 혜정은 둘 다 바쁜 시기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발이 멈췄습니다. 그 출장 같은 날 혜정은 골목 끝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독립해 살고 있었고 집안에는 혜정 혼자였습니다. 부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혜정은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위 선반, 구석 쪽에 놓인 낡은 앨범 2권, 결혼 후 10년치 사진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혜정은 두 번째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들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미숙의 이혼 전 어느 봄날 넷이서 교회로 나들이를 갔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의 전남편 혜정, 그리고 이철수. 카페 테이블에 앉은 4명. 미숙과 철수는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자리였고 둘 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해 있다는 것.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혜정은 지금까지 그 사진에서 그것을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나? 미숙의 이혼 직후 철수가 미숙이 많이 힘들겠다며 혜정에게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친구를 걱정하는 말로 들었는데 기억 둘. 유나의 돌잔치 이후 미숙이 유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말라고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말을 상처 많은 이혼녀의 방어막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억 셋. 3년 전 혜정의 생일날 밤 미숙이 문자를 늦게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 바빠서 늦었어. 철수가 그날 밤 회식이라며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기억 넷. 작년 가을 미숙집에 갔을 때 유나가 하는 말. 아저씨들이랑 놀러 간 적 있어요? 혜정이 무슨 아저씨? 라고 물었더니 미숙이 재빨리 끼어들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혜정은 그걸 별것 아닌 순간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혜정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떠올렸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다는 것. 혜정은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미숙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나흘 동안 혜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했고 남편 도시락을 쌌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이철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그 나흘 동안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서 오래된 앨범을 빌려왔습니다. 남편 어릴 때 사진이 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앨범을 건넸고 혜정은 그 안에서 이철수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을 찾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10살 무렵의 이철수, 유나와 같은 나이. 혜정은 그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래 봤습니다. 이마, 눈, 입술, 그리고 눈썹.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잠깐 볼 수 있어? 동네 카페에서. 미숙은 30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 지금. 동네 카페. 늘 앉던 창가 자리. 두 사람이 10년 넘게 앉던 자리였습니다. 커피값 내기 가위바위보를 하던 곳이고 혜정의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울던 날 미숙이 손을 잡아줬던 곳이고 코로나 시절 거리두기가 풀리자마자 달려와 앉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혜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혜정을 보고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혜정은 테이블 위에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두 장? 10살의 이철수, 그리고 유나. 미숙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야? 미숙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나한테 말 못하겠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정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낮고 조용했습니다. 유나가 알아? 몰라. 걔는 아직 어려. 철수가 알아? 유나 자기 딸인 거. 잠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알아. 혜정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혜정은 느꼈지만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내가 빌려줬던 500만 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받은 위자료라고 생각할게. 혜정은 사진 두 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혜정아. 혜정은 뒤를 돌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혜정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 이철수는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혜정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러다 멈췄습니다. 왜 이걸 늘 가지런히 놓았을까? 남편 신발도 아이들 신발도 다 혜정이 정리했습니다. 32해 동안 한 번도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혜정은 그 일을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미숙이 지난달에 가져다 준 식혜 한 병이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거야, 맛봐봐. 혜정은 그 병을 꺼내 싱크대 앞에 섰다가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찻잔 2개. 미숙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철수와 나란히 30년을 잔 침대였습니다. 매트리스는 3번 바꿨고 이불은 5년마다 새로 샀습니다. 침대맡에 혜정 쪽에는 작은 스탠드가 있고 이철수 쪽에는 충전 케이블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혜정은 이철수 쪽 베개를 봤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말대로라면 유나가 자기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혜정이 미숙의 집에 김치를 날랐던 것도, 유나의 돌잔치 사진을 보며 예쁘다고 했던 것도, 미숙이 혼자 애 키우는 거 대단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철수는 그 모든 순간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혜정은 베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동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청약 통장,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흘 전에 검색해뒀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신호가 가고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성 법률사무소입니다. 혜정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혼 상담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전화를 끊고 혜정은 부엌에 갔습니다. 저녁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두부, 달걀, 멸치,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우려냈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감자를 깎았습니다. 혜정은 요리하는 내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움직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썰고 넣고 적고 불을 줄이고 3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고, 그 반복 속에 혜정의 32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철수가 퇴근해서 현관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다 됐어? 응, 앉아. 두 사람은 마주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철수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혜정은 천천히 반찬 하나하나를 오래 씹었습니다. 맛있다. 이철수가 찌개를 한 숟갈 더 뜨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사이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밥을 챙겼고, 장을 봤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철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했고, 혜정에게 딱히 다정하지도 딱히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이 다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화요일 오전 10시, 혜정은 법률사무소 상담실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여자였고 3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조용히 혜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혜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이야기, 눈썹 이야기, 미숙과의 대화, 통장 내역, 결혼기간, 공동재산. 변호사가 메모를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아이의 친부라는 것을 인정하셨나요? 미숙이 인정했어요. 남편은요?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혜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혜정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전화 한 번만 받아줘. 혜정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미숙과의 30년.
그 세월이 통째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배신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져다 준 미역, 어설픈 뜨개질 아기 신발, 통장에 소리 없이 넣어준 500만 원. 그게 전부 가짜였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진짜였다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혜정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두 개일 수도 있구나. 진심인 쪽과 그것을 배신하는 쪽. 동시에 그로부터 열흘 뒤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엄마랑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던데. 혜정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철수가 먼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혜정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을, 아니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잘 모른다고 했죠. 엄마, 뭔 일 있어요? 혜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는 것이 맞을까?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정리되면 얘기할게. 엄마, 괜찮아. 진짜로. 전화를 끊고 혜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철수가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것. 그 말은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숙에게서 연락이 갔거나 아니면 혜정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거나. 그날 밤 이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혜정이 부엌에 있는데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혜정아, 나 할 말 있어. 혜정은 뒤를 돌지 않고 씻던 그릇을 계속 씻었습니다. 나도 있어. 짧은 침묵. 혜정아, 밥 먹고 해. 그날 저녁 밥상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서로를 오래 봤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오래됐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많이 셌습니다. 혜정도 마찬가지겠지요. 32해. 그게 얼굴에 다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일. 이철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다 알아. 미숙이한테 직접 들었고 사진도 봤어. 혜정아, 그게 변명은 됐어. 이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은 그 고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정수리. 슬펐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법률 상담도 받았고.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기다려줄 수 없어? 혜정은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 잘하겠다는 것, 변하겠다는 것. 32해.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그해 4월 말이었습니다. 이철수는 끝까지 협의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혜정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혜정은 집을 받았습니다. 공동예금의 60%,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이철수는 작은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이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철수가 나가고 혜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조용함이었지만 달랐습니다. 이전의 조용함은 비어 있는 것 같았고 이날의 조용함은 비로소 혜정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5월에 혜정은 혼자 시장을 갔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예전엔 항상 철수가 싫어하는 것은 사지 않았는데 이날은 그냥 혜정이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참외 2개, 방울토마토, 두부 2모,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미숙의 집 창가에 있던 것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혜정은 잠깐 그것을 봤다가 그냥 물을 줬습니다. 미숙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유나에 대해서는 혜정이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철수가 유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숙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혜정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자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그의 여름 혜정은 오래전 꿈이었던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첫 시간에 그린 것은 베란다 화분이었습니다.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색이 번졌고 이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뒀습니다. 30년 전에는 유나의 그림이 미숙의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지금은 혜정의 그림이 혜정의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해를 버텨온 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이었는지 그 답이 무엇이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혜정이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게 처음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혜정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혜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사연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